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이틀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이 제일 우리 학교론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요것만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민법도 어렵고 공법도 어렵고 학교론도 어렵고 아주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고비가 끝났어. 이제 우리 학교론은요, 제가 오늘 날짜로 해서 한 바퀴 종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못 나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금융론에서 뒤에 부분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학교론에서도 오늘 끝까지 다 못 나가요. 오늘 공시지가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에 가격공시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법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는 부분까지가 종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제가 5, 6월 달서부터는 수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본서하고 서브노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의 준비물은 색깔 볼펜, 알겠죠? 색깔 볼펜하고 자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계산기도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본서하고 서브노트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5, 6월 달에 제 목표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5, 6월 달에 제가 이론을 갖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엑기스들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점수가 20점대에서 30점이 플러스 돼서 아마 50점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특강에 들어오게 되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14페이지서부터 549페이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2시 한 20분쯤에 끝날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가치의 삼면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가치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자, 가치. 자, 우리가 가치의 삼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면자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얼굴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구할 때 세 가지의 얼굴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을 제가 보면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비용성, 그 다음에가 뭐예요? 시장성, 그 다음에가 수익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비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얼마 썼니, 쓴 돈을 우리는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줄래요? 물건을 생산하는 데다가 생산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생산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 만드는데 얼마 썼니? 이것을 우리가 비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투입된 비용에다 밑줄. 투입이라는 얘기는 얼마 썼니?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용성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쓴 돈, 들어간 돈을 우리는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을 뭐라 한다? 시작. 원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원가법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었으면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내가 건물을 지었어. 임대용으로 지으려고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지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디다 팔아야 돼?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시장에다 팔게 되면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파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 내 부동산이 5층이야 10층이야 따라서 비교되는 가격이 각각 다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다? 내가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비교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
만든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판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자, 이것을 우리는 시장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비교 방식 이런 말이 나온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서로 꼼꼼하게 비교하시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32평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쪽 지역 천안 지역에 보게 되면 동네마다 다 아파트 가격이 비등소이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편리성하고 쾌적성, 뭐 지하철 이런 거를 따져보고 나서 구입하시는 거 맞죠? 그런 것 등을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라 한다? 시작. 비교 방식으로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을 이제 비교해서 꼼꼼하게 하고서 샀어. 그러면 이 집을 살 때는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사잖아요. 앞으로 이 집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게 되면 앞으로 임대 수익이 얼마큼 생길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부동산은 고가의 금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성을 본다? 우리가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미래를 보고, 알겠죠? 집값이 오르는 거를 좋아하지 누가 떨어지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 수익성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익성은 거기 보게 되면 밑줄 좀 그어주세요.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보고 나서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수입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전에 투자론에서 살짝 맛을 봤어요. 어떤 거냐 하면, 자, 미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때는 뭐 한다? 나눈다, 곱한다, 나눈다 해서 우리가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수입 방식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 수입 방식에서 어려울 때 나오는 게 환원 이율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 차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치의 삼면성이 무엇인지 봤어요. 가치를 구할 때 세 가지 얼굴이 있더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얼굴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화폐 가액으로 나타내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 방법, 세 가지 방법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3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용성에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액과 우리가 또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비용성 방법에 몇 가지로 구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가액과 임대료를 줄여서 우리는 임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가액과 뭐라고요? 시작. 임료. 임료 그러면 뭐다? 시작.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비용성에도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수익성에도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익성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총 원래는 3방식 6방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가 거기 7방법이라고 나와 우리가 7방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도 같이 포함을 하자 해서 요즘에는 3방식, 자, 6방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7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 박스 한번 잠깐 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삼면성 이런 얘기는 방금 얘기했어요. 뭐뭐가 있다고요?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옆에 보면 비용이란 얘기는 만드는데 얼마 썼니? 그것을 본다. 그래서 원가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비교하면서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되면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가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데 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다 또는 투입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성에는 우리가 항상 부동산이나 일반재화도 항상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시장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거든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수익성을 고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이런 것을 화폐액으로 나타내는데 방법은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고 하나만 더 플러스된 게 토지의 가격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7방법에 보니까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원가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적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가액에 대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원가법, 임대료에서 구할 때는 적산법. 그럼 적산법 그러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성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격증 따시잖아요. 따시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비교 분석법이에요.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다. 근데 101동에 거래된 가격이 3억이었다. 10층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한 달 전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어. 근데 자, 102동 사는 분이 10층에 계시는 분이 아파트 내놓는다고 하는데 자, 터무니없이 뭐 나는 3억 7천을 내놨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거기에서 저희 그렇게 물건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나가니까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동에 3억의 거래가 돼서 이렇게 하시면 내놓는 것은 좋은데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니야? 그냥 쫓아낼 수는 없잖아. 내 고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실무에서 쓰는 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알겠죠? 그 점. 사례라는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공시지가는 누가 정해준 가격이냐 하면 국가가. 알겠죠?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 우리 재산세에 납부하고 계시죠? 재산세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 내고 있어요. 7월 달하고 9월 달. 맞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국가에서는 이렇게 재산세를 즉 조세를 징수하려는 목적에서 전국의 땅을 알겠습니까? 땅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개별 공시 지가라 하고 매년 5월 31일 날 발표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이 좀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 매년마다 재산세 납부하시는 거 약간씩 올라가는 거 느껴요? 네. 오, 여기는 다 느끼네. 딴 데는 하나도 못 느껴. 알겠죠? 천안이 좀 핫한가 보지? 예, 아무튼 예, 재산세가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동네가 뭐가 개발이 되고 있거나 호가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익성에서 보면 수익을 환원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환원이란 얘기는 뭐야? 할인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할인했다 이런 개념에서 환원법이다 이런 말을 붙인 겁니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석을 했다 이런 게 해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용어가 바로 시산가액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준가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 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시산가액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쉬운 것부터 들어갈게요. 거기 보니까 비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끝자락에 표 끝자락에 보니까 두 번째 시장성에 보면 비준가액과 비준 임료 임대료 이렇게 써놨죠. 그럼 비준이 뭐예요? 또 궁금하니까 우리 용어 설명 들어갈게요. 자,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비교가액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비준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비준이다 그럼 뭐다? 시작. 비교한다. 그럼 선생님 뭐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 대상 부동산과 다시 무슨 부동산? 시작.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뭐야? 내 물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하고 뭐하고 타 부동산하고 이해 갔나요? 다시 대상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시작. 타 부동산에 무엇을 하여 비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한 가액을 뭐라 한다? 시작. 비준가격, 비준가액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비준이 뭐야? 그러면 뭐 하는 거다? 시작.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시산가액은 뭐예요? 또 궁금하잖아. 그잖아. 이 시산가액은 지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2번, 3번 지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산가액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우리가 무슨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산가액을 알려면 제가 쓸 것 같아서 밑에 잠깐만 볼게요. 열심히 적고 있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지지배들 아주 그냥. 자, 거기 보면 2번에 잠깐 좀 봐요. 2번 봤어요? 2번에 보면 3방식 이론적 근거상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그 문제점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반가로 1번과 2번에 보게 되면 2번을 봐봐요. 감정평가 3방식에 보면 끝자락에 최종평가액으로 자, 확정되기 전이라는 말 찾았어요. 여기다 밑줄 좀 쭉 그어주세요. 자, 이 시산가액은요. 자, 최종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가액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최종 평가액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시작. 중간 과정에 자, 뭐라고 했어요? 평가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자,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옳지, 다음 감정평가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틀리는 지문이 요거 많이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야 돼.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최종 평가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이런 얘기나 했죠. 그러니까 얘는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확정 짓는 금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중간 과정의 평가액이다 이런 얘기를 써놨죠 제가. 그러면 얘는 뭐야? 중간 과정이라는 얘기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확정을 짓기 위한 이런 얘기예요. 확정을 짓기 위해서 자, 우리가 구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시산가액이야.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산가액은 최종, 자, 감정평가상에서 최종 평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중간 과정의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잠깐 좀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전에 시장론에서 시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분류할 때는 제가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는데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공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 다음에 불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거 맞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거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 라면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끄집어내야 돼,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놈은 누구라 그랬다? 시작. 부동산. 맞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땅이 다 땅값이 같지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다 공개가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베일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이 땅값이 오른다는 정보를 가진 놈이 어떻게 돼? 미리 사뒀다가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잖아. 그것을 우리는 무슨 이윤이라 한다. 시작.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때 정보를 가진 놈이 시장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제가 전에 시장을 뭐 한다? 패배시킨다는 말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그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의 문제점은 바로 얘야. 무슨 이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자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에 잠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비용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시장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수익성 해서 아까 우리가 삼면성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 다시 무슨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를 할 때 이리 구하나 비용성으로 구하나 또 시장성으로 구하나 수익성으로 구해도 가액은 똑같이 나와.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완전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같으니까 하나의 방법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바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무슨 이윤이 발생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네들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자체의 금액이 뭐 한다?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시작.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감정평가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일치가 안 됐잖아. 그 일치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산가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왔어요? 다시 시산가액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뭐를 하기 위해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뭐를 일치한다고 하는 거야?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감정평가잖아요. 맞아요? 그 일치하는 그 과정의 중간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시산가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시산가액은 감정평가상의 최종 평가액을 확정 지은 것이다. OX, X야. 확정을 짓기 전에 중간 과정의 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시산가액이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다. 제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시 이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고 한 표 있죠. 이 표는 굳이 외우려 하지 마요. 알겠죠? 뭐 외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적산이라는 얘기가 또 궁금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적이라는 얘기는 쌓을 적자, 누적 적자예요. 그래서 가액을 구할 때 더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산가액이다. 또 적산임료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했어요. 시산가액하고 비준가액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거기다 별표 좀 2개 좀 쳐주세요. 자, 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가격 공시에 관련된 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공시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3가지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감정 평가를 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아까 원가 방식이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다, 수입 방식이다 이렇게 표 나온 거 보이세요? 거기다 별표 2개 치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요. 원가 방식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 구축물, 또 구조물, 기계, 선박, 항공기, 기구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조송지하고 매립지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2개 묶어서. 그 다음에 별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요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질문 하나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봐요. 자, 조송지하고요, 매립지하고요, 그 다음에 간척지하고요, 뭐 이런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있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거를 노리고 시험에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돼. 질문. 자, 토지와 얘네들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얘는 토지라 하는 것은 완성된 거 맞죠? 그러면 얘는요?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토지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토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얘네들을 우리는 소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원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완벽한 토지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 비교 방식에 보면 토지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토지에다 동글뱅이. 토지는 뭐예요? 시작. 비교 방식으로 하는 거죠. 비교 방식은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아까 우리 배웠잖아. 그런데 얘네들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세기를 박을게요. 자, 소지다, 원지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바닷물을 퍼내. 그럼 뭐가 나오지? 뻘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뻘에다가 흙을 메꿔서 어떻게 그냥 바로 건축을 지을 수가 없어. 뭐를 해야 돼? 땅을, 집안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기간이 몇 년 정도가 걸리냐면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갔죠? 그러면 집안이 단단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토지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는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앞으로도 뭐가 들어가? 비용이 들어가겠죠?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 여기다 뭐 해야 돼? 흙을 메꿔야 되겠지? 또 땅도 단단하게 굳게 해줘야 되잖아.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으로도 원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얘네들은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된다? 시작. 원가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수험생들이 이걸 모르고서 그냥 냅다 외워버리니까 틀리고 나온단 말이야.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틀리면 안 돼. 그러면 토지하고 달라. 알겠죠? 토지는 비교 방식이고 얘는 뭐라고요? 원가야. 왜 원가 방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뭘 만들기 위해서? 토지로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건물, 구축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제가 거기 옆에다 써놨어요. 쪼매 이런 얘기 해놨죠? 네. 쪼매란 얘기 뭐야? 조성지, 매립지를 줄여서 쓴 거예요. 알겠죠? 네. 쪼매 이런 얘기예요. 쪼매. 그 다음에 건국이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뭐 이런 것 등에 알겠죠? 건국이에 선행하세요 이렇게 해놨죠? 선은 뭐야? 선박. 행위는 비행기 행자야. 알겠죠? 그래서 좀에 건국이에 뭐라고요? 선행하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틀리고 나오기만 해. 아주 그냥 모가지를 갖다가 우회전 좌회전 할 거야. 그냥 아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다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나 아파트나 이런 아까 잠깐 원가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네. 자, 여기 봐요. 원가 방식은 어느 거를 많이 하냐면 공익용이나 공공용 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좀 이따 나오는데 자, 거기다 좀 적어놔요. 원가 방식은 어떤 부동산 시작? 공익용이나 공공용이. 이건 누가 쓰는 거지? 국가가 쓰는 건물이네. 그럼 국가가 쓰는 건물은 임대하거나 하지 않잖아.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게 바로 원가 방식이야. 그 다음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비교 방식하고 수입 방식하고 차이가 있어. 거기 뭐가 있냐? 상가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러다 동글뱅이. 자, 우리 요 비교 방식은 하고 수익성하고 나온 차이점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봐요. 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비교 방식은 내가 임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거기다 좀 적어놔요. 비교 방식은 내가 뭐 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직접 뭐 한다는 거야? 쓴다는 얘기지? 내가 내 물건 내가 갖다 쓴다는 얘기잖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런데 거기 수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하려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방금 상가에다가 동글뱅이 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입 방식에 보면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동글뱅이.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자, 임대용 부동산과 상가의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다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상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임대한다 이런 개념을 가는데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상가는 내가 직접 분양을 받아서 장사하겠다라는 취지지 남한테 임대 물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 비교 방식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수입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용 부동산에 동글뱅이 쳤어요? 임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구입한 거야. 맞아요?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은 토지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 맞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임대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틀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비교 방식도 보면 제가 토비 아동과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봤어요? 토지와 그 다음에 비는 뭐다? 비교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는 뭐라고요? 토지. 그 다음에 비는 비교 방식. 알겠죠? 그 다음에 아동과자라고 그랬죠? 아동과자는 뭐야? 아파트, 동산, 과수원, 자는, 자동차.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어권이나 어업권, 영어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산과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다? 임대용 부동산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임부, 광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임부란 얘기는 뭐야? 시작. 임대용 부동산을 줄여서 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광어권, 어업권, 그래서 임부, 광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요건 꼭 별표 2개 쳤죠? 중요해. 그러면 이제 2번에 들어갈게요. 자, 3방식 이론의 근거 방식의 문제점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문제점 동글뱅이 치셨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맞아요? 자, 부동산학은 어디에 해당하는 시장이라 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질문. 자, 이렇게 불일치한 중간 과정의 가액을 뭐라 한다고? 시상가액이라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일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부동산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찾았어요, 거기? 오케이. 그래서 가치가 전부 다 불일치한다. 끝에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가치가 뭐하다고? 불일치하다. 그다음 밑줄. 그럼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 우리 선생님이 가치가 불일치. 그럼 뭐가 불일치하다는 것이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자체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다 써놔야 되겠지? 얘네들이 불일치하다는 거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시선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치시키는 중간 과정의 금액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일단 정확해야 되는 거 맞죠?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성,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해당하는 부동산에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이때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정 기준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조정 기준. 그러면 이 조정 기준은 우리가 실무에 나가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가 됐건 토지가 됐건 물건을 갖다가 얘기를 해. 자, 번지가 어떻게, 지번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몇 번지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뭐 해야 돼? 확인을 어떻게 해? 그렇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 꼭 알아야 될 거 있어. 뭐가 있냐면 그래요 라고 하고서 그냥 얼버무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려야 돼. 자, 그게 뭐야?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다? 물건에 대한 뭐를 한다고요?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하거나 띄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에는 갑구하고 을구 있는 거 알고 있죠? 을구에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근저당에 대해서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맞아요? 소유권이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 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누군가와 계약할 당사자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마 제가 여기는 실무에서 배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요, 확인 자료야. 알겠어요? 그다음 확인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그 확인 밑에다 뭐라고 쓴다. 시작.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먼저 띄워본다. 시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먼저 띄워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인 자료에다 동글뱅이. 자, 요인 자료라고 하는데 요인이라는 얘기는 이유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전 시간에 감정평가 첫째 날에 제가 뭐를 배웠냐면 감정평가할 때 제일 큰 거서부터 자그맣게 내려온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일 큰 거 전국적인 영향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랬다. 시작. 일반적 요인이다 라고 배웠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가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돼?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돼? 그렇지. 지역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한다? 개별 분석하는 거 맞죠? 여기도 똑같아. 자, 여기서 요인 자료를 본다는 얘기는 지역 분석을 하고 뭐 한다. 시작. 개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요인 자료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요인이라고 하는 거 뭐하고 뭐를 하는 것이 시작.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사례. 쳤어요? 그러면 사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 부동산이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례를 찾아보는 게 세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선생님이 가격을 흥정을 하던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시험에 지문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별표 하나 쳤어요? 중요해. 자, 우리가 조정자료 할 때는 뭐 한다. 시작. 확인, 그 다음에 요인, 그 다음에가 사례. 요거는 우리 선생님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우리가 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자, 먼저 비용성 중에서 원가법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 감정평가에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있어. 제가 웬만하면 학개론 강의하면서 외우라는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공식이 몇 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것도 몇 문제 정도가 나오냐면 3-4문제가 나오는데요. 쉬워. 어렵지 않아. 우리 선생님이 감정평가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우리 학개론 교수들이 8주 안에 전 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한 번 끝내고서 훅 끝내보니까 한 번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렵던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제가 꼭 오늘 외워야 되는 공식 4가지를 적어 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부탁드릴게요. 메모장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알겠죠? 메모장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하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안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오늘 제가 풀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원가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원가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원가법 중에서도, 자, 제조달 원가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 박스 해놓은 거 보이세요, 지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달 원가에서,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빼주라고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라고 해놨지? 자, 감가 누계액을 빼주게 되면 앞에 뭐라고 나왔다? 적산가액이다. 이런 말 나온 거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공식. 알겠죠? 자, 첫 번째 암기해야 된다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자, 요렇게 차감했어, 가산했어, 차감했어. 알겠죠? 요거는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잘 들어요.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이론 문제 1번이나 2번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다음. 자,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는 거잖아. 근데 앞전 28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공제하여 이런 얘기를 쓱 뭐라고 치냐면 가산하여 이런 얘기를 나와.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야 돼. 이거 알겠죠? 계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론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기출 문제도 막 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야. 정말 막 쉬워. 답이 나 찍어줘요 하고 보는 놈들 대딱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 꼼꼼하게 좀 담아야 돼. 자, 다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 다시 이 과정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회계학을 전공했거나 또는 전에 실업계를 나오신 분들이 가끔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비, 뭐 감가결산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거랑 감정평가하고 좀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먼저 예전에 회계를 배웠던 분들이라면 알겠죠? 잠시 그 내용은 집에다 놓고 오셔야 돼. 알겠죠? 그거랑 결부지면 안 돼. 제가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97년도, 8년도쯤에 제가 CPA를 준비를 한 3년 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놀고 있었더니 친구놈이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걔가 야, 너 공부했는데 어렵게 공부했는데 너 버리는 건 아깝지 않니? 감정평가나 한번 해봐. 그래서 1차 보니까 과목이 회계 세법 뭐 이런 거니까 내가 좀 잘하는 과목이니까 1차는 그냥 우습게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2차에 보니까 감정평가 실무가 대땅 어려워. 공법이야. 내가 왜 중개사 안 따는지 알지? 왜 안 따는지 알잖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공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포기해버렸어요. 난 이건 내 적성하고 안 맞는 과목이다. 그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공법 교수님들. 알겠죠? 존경한다니까. 자, 아무튼. 네. 여기 누가 공법이지? 한정민 교수님 꼭 전해줘요. 존경한다고. 알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게 내가 막 존경한다니까? 수업 시간에 자면서 막 공법을 들으려고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적산가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쌓여져 있는 금액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준 거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 제조달 원가가 뭐예요? 이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무슨 인지에 갔죠? 자, 그러면 먼저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자, 원가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부터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좀 해놔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오늘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 이론 문제가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동글뱅이 치세요 이런 얘기는 시험에서 가지고 장난치는 용어니까 그 내용은 좀 담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원가법 옆에 보면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자, 질문. 자, 우리 전 시간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웠는데 기준 시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제가 가격 조사를 의뢰한 날, 평가서를 제출한 날, 평가서를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어느 거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에요.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기준 시점이야. 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뭐 신축 시점이니 엉뚱한 얘기 나오면 다 틀리는 지문이야. 알겠어요? 나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찍지 마. 나가라, 너 나가라 이렇게 찍지 말고 거기다 신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린 거야. 그건 100%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찍어도 실력이 있어야지 찍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야 돼. 자, 기준 시점에다가 동글뱅이 쳐놨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가로 닫고. 자, 다시 한번 재조달 원가에서 자 감가 누계액을 차감하여 하는 이 과정을 뭐라 한다 시작. 감가 수정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시험을 어느 교수님이 출제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로 놓기를 대땅 좋아해. 무슨 인지가 갔어요? 지금 제가 기출 5개년도 거를 쫙 그렇게 지금 분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합격을 해야 되잖아. 여기 천안은 별로 합격을 관심이 없는가 봐. 자, 아무튼 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우린 노인대학이야. 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같이 만나요. 자, 내년에 저거를 보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지지배들 튕기기는. 자, 아무튼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가로놓기 시험에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문제에 4개씩 물어봐. 더러운 놈이야. 알겠죠? 하나 물어봐도 벅찬데, 그죠? 1타 포피야.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지금 5개년 동안에 슬슬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어설프게 공부하면 떨어져. 알겠죠?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학교론 시험 난이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자꾸 읽어드리고 개념, 의 할 때 항상 꼭꼭 집어서 읽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자, 다시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무슨 수정을 하여 시작. 감가 수정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가액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이런 얘기죠. 자, 한 것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 네모 박스. 자, 그러면 이 원가법으로 하는 놈들은 아까 제가 좀에 건국이에 선행하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감가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적산가액이다, 복선가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밑에 장점과 단점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장점 보세요. 장점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에 건국이에 선행하세요라고 했던 거 원가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부동산이라고 그랬냐면 거기다 밑줄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 밑줄. 그러면 이건 누가 쓰는 거다? 국가나 정부에서 쓰는 건물 맞죠? 자, 수익성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거기다 밑줄 그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즉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쓴다? 시장성 및 수익성이 없는 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없는에다가 동글뱅이. 근데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가법은
공공용, 공인용 부동산으로서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있는 대상 물건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말장난 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없는 애다 동글뱅이 쳤어요? 그럼 이제 원가법이 어떤 대상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관적인 개입이나 이런 게 없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거기 제조달 원가에 치중한다에다 밑줄 쳐놓고 별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요.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자, 이 제조달 원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질 때 되게 까탈스럽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좀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얘야. 별표 3개 친 거 보이시죠? 얘는 시험 문제 10번 중에서 8번이 나와. 그럼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이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제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엑기스들만 정리하는 거야. 계산 문제 틀려도 좋아. 근데 이론은 틀리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감정평가 7, 8문제 중에서 5문제를 맞춰야 돼. 근데 80점 나와. 왜? 80점 나와야지. 민법 어차피 점수도 안 되잖아. 그러지 않아? 민법 45점 이렇게 나오잖아. 취집에 내가 무시하는 거지? 자, 무시한 거야. 자, 아무튼 잘 봐야 돼. 그래서 합격을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 합격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죠? 재수뿡이야 그러면. 자, 아무튼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거기다 밑줄. 자, 시장성과 수익성이 반영 안 된 이런 얘기 했잖아. 아까 공인용 부동산이니까 시장성이나 이런 게 없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은 가끔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봐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제조달 원가 잠깐 살짝 맛만 보고 또 쉬었다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대상 물건을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기준 시점 현재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를 아예 치세요. 하고 별표 2개를 쳐주시고 다시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이제 앞으로 기준 시점 모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 그 다음에가 바로 뭐라고 쓰냐 하면 뭐라고 써요? 시작.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재조달하는 것 하고 가로 닫고. 알겠어요? 그러면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재조달하는 것 이렇게 해놨잖아. 자, 그것을 우리가 재조달 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자, 우리가 이 재조달 원가는요, 말 그대로 조달이란 얘기는 다시 공급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그때 얼마가 들어가니 그게 원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시점,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지만 현재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건물을 짓는다면 얼마가 들어가니?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재조달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복제 원가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는 대체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복제 원가는 무엇이고 대체 원가는 무엇입니까? 또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거, 자, 재조달 원가를 할 때는 무슨 시점으로 항상 하라고 그래서 기준 시점 아주 중요하다 했어. 그러면 선생님 복제 원가는 뭐고 대체 원가는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복제 원가는요, 신규 건물, 자, 신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쓰는 것이 복제 원가고, 알겠죠? 그 다음에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 자, 무슨 건물? 오래된 건물. 자, 이때 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대체 원가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또? 자, 얘네들은 뭐가 있냐 하면요.
자, 복제 원가는 아까 지금 제조달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읽었는데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뭐라고 그랬어? 디자인으로 다시 만든다면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그 기준 시점, 현재 시점에 옛날에 지은 건물을 알겠어요? 똑같이 복구해서 만든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그 자료와 자재와 디자인 이런 것 등이 있어. 알겠죠? 이 신규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지을 수 있잖아.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거를 써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가격만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 왜냐면 자 3년 전에 지은 건물이야. 설계하고 디자인 똑같이 있잖아. 자 3년 후에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다만 3년 동안에 물가가 올랐겠지. 아니야?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자재비는 변동이 되겠지만 똑같이 줄 수 있죠. 이처럼 그 자재와 알겠습니까? 자재와 디자인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바로 복제 원가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는 얘기야. 제조달 원가를. 한데 자 얘는 오래된 건물이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남대문 언제 가야지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야 되겠지? 그런 것은 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 자료를 구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오래된 거 뭐 몇십 년 뭐 아주 고래짝이 된 거 뭐 이런 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처럼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무슨 원가 방식의 시작? 대체 원가 방식으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나요? 그럼 머릿속에 담아볼까요? 자, 복제 원가는 어떤 건물이야? 최근에 지은 거죠? 그 최근에 지은 뭐가 있을 때 시작? 자료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야? 동일한 자재와 디자인, 설계도 이런 것 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원가로? 복제 원가로 무슨 원가를 구한다고요? 시작. 제조달 원가를 구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나요? 그러면 오래된 건물은 어떤 방식 시작? 대체. 대체라는 얘기 뭐야? 비슷한 걸로 한다는 얘기지? 콜라, 사이다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걸로 때운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개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자, 복제가 무엇인지, 대체가 무엇인지 감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시점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질문 하나만 보고서 잠깐 쉴게요. 여기 봐요. 자, 2013년 4월에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얼마가 들어갔냐면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2018년 4월이에요. 자, 이게 지금 가격 조사를 완료한 기준 시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걸로 하여, 알겠죠? 복제 원가를 산정하니 몇 년이 지났어? 5년이잖아. 맞아요? 자, 지나니 이 금액이 15억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신축할 때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까? 아니면 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할까?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건물 지을 때 제가 10억 주고 지었어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항상 어떤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있는 금액을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한다. 시작. 감정평가를 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 건물 지을 때 10억 지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려. 왜 이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회계나 세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취득세 내 안 내? 내잖아. 그러면 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가액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정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신축한 자기가 들어간 돈에 대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리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앞으로 꼭 담아야 될 거, 감정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이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야.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